이번 시간은 PPT 오랜만에 또 만들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시대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 그죠? 수나라의 영역, 당나라의 영역, 그죠? 그래가지고 뭐 수업 시간에 이야기는 안 했는데 요 탈라스 전투라고 여기가 파미르 고원, 아까 얘기했던 그 파미르 고원이고요. 이 탈라스 전투에서 그 활약했던 장군이 고선지. 나중에 이거는 그 아바스 왕조라고 이슬람 쪽에 배울 때 이거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탈라스 전투. 이 싸움에서 당나라가 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싸움의 결과 이슬람에 뭐가 보급되느냐 하면 이제 그 종이 만드는 기술인 제지술이 보급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은 토번이라고 있어요. 토번은 이제 지금의 티베트 그쪽을 얘기하는데 그 티베트 쪽에 나중에 당나라 때 당태종 때 보면은 웬만한 그 당시에 좀 까분다 하는 유목민족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야들은 전쟁까지는 안 하고 어떤 화해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요 두 나라 사이에 혼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보통 중국에서 다른 유목민족 쪽으로 보내는 공주들을 뭐라 불렀는지 생각납니까? 그 전에 그 흉노에 보냈던 왕소군 같은 사람들, 그 화번공주라고 했죠. 화번공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토번 티베트로 시집을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성공주라고 당나라의 그 황족의 뭐 딸내미인 것 같은데 야가 여기 가가지고 라사로 시집을 가가지고 뭐 당나라 문화를 잘 전파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때 당시에 뭐 티베트의 대장이었던 잠깐만요. 지우개 송첸캄포라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죠. 뭐 시집 가가지고 살았다. 이거 그 동아시아사에 보면은 이런 교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넘어가시고 이건 지웁니다. 네, 지우고. 그러고 요게 그겁니다. 그 수나라 때 만들어진 운하, 그죠? 양쯔강. 우리가 교과서에는 창장이라고 나오죠. 교과서에는 장강이에요. 장강. 요 장강을 중국식으로 읽어보니까 창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황하, 그죠? 화이. 그 다음 화이허는 이제 회수.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강남과 화북지방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요 양쯔강, 화이허, 황하 그리고 요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작업. 요렇게 대각선으로 직선으로 하면 더 빠를 텐데요. 직선으로 하게 되면 당시에 이런 물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당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폭도 뭐 30m, 40m나 될 정도로 큰 폭의 운하를 만들었죠.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경제적 중심지와 수도인 정치 중심지 장안 그리고 군사 중심지 베이징 요거를 연결하는 네, 요런 대운하를 만들었다. 현재 운하는 명나라 때 만든 운하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대번 많이 짧아져요. 한 1000km 이상 짧아져요. 이렇게 하면. 자, 어쨌건 그렇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종요. 아까 그 태종, 당태종 시기의 어떤 정치, 제왕학. 왕이 되려면 이거 꼭 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뭐 도호부 만들고 이런 거. 그죠? 도호부. 이거 생각나죠? 그 안동 도호부. 그 우리 삼국 통일 이후에 중국이 만드는 요런 그 유목민족, 그 다른 민족이 다스리던 지역에 새로 만든 용토에다가 도호부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는 이제 삼성육부, 제가 대학교 때 보던 책을 갖다가 이래 정리해가 뭐 한문으로 다 나옵니다.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요 3성. 근데 뭐 이거 말고 내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요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 그 밑에 육부, 그죠? 요런 식으로 쫙 돼 있고, 그 다음에 오감 구시, 예, 오감 구시 1어사대, 어사대. 뭐 이런 이름 나옵니다. 되게 궁금한 친구 보시고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삼성 육부. 그 다음에 요거 이후에 그 뭡니까 율령 체제를 완성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균전을 지급하고 그죠? 이게 균전제죠, 그죠? 균전을 지급하면 그 대가로 백성들은 나라에 부병제, 군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용조, 조는 곡물, 비단, 그 다음에 용은 비단, 이 조는 땅, 대상이 땅이에요. 땅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땅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근데 뭐 균전제라는 거는 거의 뭐 다 n분의 1 하니까 거의 똑같겠지 뭐. 용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조라는 거는 뭐고 집, 한 집에 얼마, 요렇게. 요 시스템이 나중에 그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고려 조선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전세, 역, 공납 하는 게 요 조용조 시스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삼정이 물론 아니고 그 조세제도에 정비할 때 보면은 나오는 뭐 단골입니다, 단골. 이거를 처음으로 사용한 게 수나라 당나라다 하는 그 얘기예요. 네, 네,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 그 중국 드라마에서 캡처했습니다. 누구 같아요? 이거 하면 생각나는 이름은 누구겠어요? 안녹산을 얘기합니다. 안녹산. 그죠? 배에 충성이 가득하다.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 황제가 기분 좋아하려나? 하여튼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고, 또 이 사람이 또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춤도 막 잘 춰가지고 중국 황제로부터 이쁨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누가 등장해요? 요 양귀비. 요것도 역시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거 캡처했습니다. 예, 양귀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고, 결국 총애를 잃고 막 이래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뭐 이것도 마땅한 지도가 없어가지고 중국 그 바이두에서 찾아온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안녹산이 절도사를 3개를 겸하고 있었어요. 하동절도사, 요 범양절도사, 평로절도사. 그러니까 요 엄청 넓은 지역, 요 위에 북쪽, 동북쪽 지역을 거의 다 차지했거든. 그래 놓으니까 안녹산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가 한 20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들이 막 우차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수도인 장안이 털리게 되고, 누굽니까? 황제인 현종은 도망가게 되죠. 저 밑에, 촉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촉지방, 청두, 그쪽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안사이난을 거치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면서 호적이나 토지재당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거 챙길 새가 어딨노? 그래 놓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었던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균전제 땅 나눠줄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조용조라든가 부병제라는 거는 땅을 나눠주니까 세금을 거두고 군대로 동원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안사해난 이후에 제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장원제를 인정하게 되고요. 양세법, 아까 내가 설명하다가 잠깐 조금 헷갈리게 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자면 요 양세라는 거는 2번 거둡니다. 여름에 거르고 하세라고 해서 여름 하자 써가지고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세 그리고 추세, 이게 6월, 요게 11월 이렇게 거두는데 뭐를 거두느냐 하면은 아까 인두색 했는데 인두세 아닙니다. 호세와 지세를 거둬요. 호세라는 거는 집에 매기는 세금이고 지세라는 거는 땅을 얼마나 가졌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공평해지는 거죠. 땅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제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제도가 나중에 명나라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되게 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도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조하면서도 내가 아까 칠판 지우면서 보니까 20m 정을 하는데 120m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두 석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 단위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뭐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조용조와 양세법. 그죠? 양세법은 780년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실시되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대학교 때 봤던 책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어려워진 뭐 안사해난 이후에 어려워진 당나라 재정을 누가 커버하느냐 하면은 이 솔트가 커버하는 거지. 소금. 그래서 이 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황소의 날이죠. 진짜 황소 아닙니다. 쪼크입니다. 그리고 뭐 이 시기에 당나라 상태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하다 설명하다 뭐 굳이 이것까지 설명 안 했는데 또 환관 때문에 애를 먹어요. 환관. 환관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 중국 왕조에 이 환관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한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나중에 명나라도 그렇고 이 환관 때문에 좀 애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때도 어딥니까? 그 수도인 장안에 요 황소가 쳐들어 와서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당삼채. 이거 중국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진짜 당나라 거 맞나 의심이 들어요. 이제 보니까. 뭐 이런 건 진짜 당삼채입니다. 이런 건 당삼채. 그죠? 삼채.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죠. 이거 보면 알겠지만 황색, 그 다음에 녹색, 갈색 이렇게 해가지고 황색, 녹색, 갈색 뭐 알아서 잘 보세요. 난 뭐 이런데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당삼채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나라 거란족이 만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요삼채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습니다. 발해에서도 이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발해삼채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 도읍인 장안이죠, 그죠? 장안의 구조가 뭐 이렇다 하는 건데 엄청 넓죠. 8.6km, 9.7km 해가지고 요때 계획도시니까 막 이런 걸 방이라고 하는데 쫙쫙쫙 줄 맞춰 있는데 뭐 어떤 게 있어요, 보면은 뭐 조로아스터교 사찰 어디 있노 조로아스터 요 조로아스터교 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교사원이라고 네스토리우스 뭐 이런 거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특히 중앙에 있는 요 주작대로 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요 도로를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이 주작대로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147m. 그게 엄청 큰 구며 여기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요. 엄청난 규모의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가 여기입니다. 세계 제일 가는 도시가 장안이에요. 여기는 외국인들도 막 자유롭게 오고 그거에 대해서 당나라에서도 별로 태클 안 걸고 네,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경교라고 해서 크리스트교의 한 일파입니다. 네스토리우스교라고. 요거 이제 주장한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고. 뭐 하여튼 크리스트교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나서 뭐 이단 논쟁 뭐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단으로 분류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들어오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따지면은 뭐 단성설이니 이성설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신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통이라면 이 친구들은 신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뭐 아리우스파랑 내가 얘기하면서 좀 살짝 헷갈리게 얘기했는데 이거랑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아리우스파는 아예 애초에 성부, 성자, 성신 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먼저 이단으로 판별이 나고 그 뒤에 남은 아타나시우스파 안에서 요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뭐 그리스도교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게 15세기 이후에는 다시 뭐 정통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통 그 그리스도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런 게 있다 하는 얘기고, 이게 그 하여튼 당시 당나라에서 국제적인 문화, 외래 종교가 자유롭게 뭐 전파되었다 하는 걸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요 그 절 이름이 아니고 이 경교 사원 이름이 대진사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두보와 200. 그죠? 뭐 그렇게 있다. 두보는 좀 우울하고, 200은 뭐 먹고 놀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 현장 법사가 어떻게 해서 뭐 인도에 가가지고 뭘 했느냐 하는 게 이게 대당서역기라는 본인이 지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현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장. 그 불교 현장이라고 있었죠, 그죠? 현장. 요분. 요게 그 아주 유명한 그 당나라의 불교 유물 중에 하나인 대안탑이라는 거예요. 대안탑. 이게 뭐 64m, 총 7층짜리인데 64m인데 위에 올라갈 수도 있대요. 네, 올라갈 수도 있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아주 현장법사와 관련된, 그리고 당나라와 관련된 대표적인 불교 유적입니다. 네, 이건 전탑이에요, 전탑.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조댓구는 좋아요, 댓글, 구독. 네, 안녕. 다음에 봐요. 뭐 혹시 빼먹은 게 없나? 빼먹은 게 하나 더 있구나. 빼먹은 게 아까 미안합니다. 아까 황소의 난 할 때 있잖아요. 황소의 난, 황소. 아까 황소의 난 할 때 또 TMI로 뭐 하나 알려주자면, 이 당시에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적에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유명한 사람 그 있잖아요. 최치원.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지방의 관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빈공과라고 당나라의 그런 문화가 굉장히 국제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빈공과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치는 당나라 공무원 시험이에요. 여기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최치원이가 이제 당나라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때 때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최치원이가 쓰는 유명한 글이 토황소경문이라고 해가지고 황소를 토벌하자라는 글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잘 썼다라고 해서 극찬을 받아요. 이것도 TMI로 알아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